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세간에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조국 서울법대 교수의 법무장관 지명과 더불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장관 후보 중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던 일이 없습니다. 지명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이번에 소란스러운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조기양 평론가십니다. 조 선생님은 MBC 기자 그리고 국동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량감이 네. 그 어떤 때보다 크다. 네. 그리고 이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카드였다. 이 점이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검증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명을 또 예상을 해오고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이 자료를 수집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명이 되자마자 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사에서는 예.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많이 충분히 비축하고 예.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네. 그동안 조국 교수에 대해서 예. 언론이 큰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번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예. 이번이 기회다라고 제대로 터뜨릴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조국 교수 자신이 얼마 전까지 민정수석을 2년 이상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남의 인사 검증하는 자리고 네네. 남의 자료를 많이 봤을 텐데 정작 자기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권력의 그 마약성이라 할까요? 예, 예, 권력이 가지는 예. 사람을 도취하게 하는 예. 그런 속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도대체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상상하기 힘든 아주 다정다감다기한 별별 그 백화점식의 의혹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 제일 잘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청문회를 앞두고 몸을 대중 앞에 내세웠는지 그것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수긍이 안 돼요. 예,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예. 그 2016년 조국 교수가 예.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자녀들의 직업이 정해지도록 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틀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조국 교수가 바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조국 교수 그 얘기 입시 부정 얘기는 이제 조금 있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조국 교수 자신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강남 좌파라고 조국 교수를 평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 소위 이제 무산자 대중이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갖지 못한 자가 갖지 못한 자를 타조해서 우리도 예. 같이 먹고 살자 하는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치는 좌파들의 이념인데 조국 교수 같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부르자란 말입니다. 예. 이 부르자가 산호맹 운동을 통해서 예. 자본주의를 불사르고 예. 민중과 더불어 네.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부르짖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참 이게 앞뒤를 맞춰볼래도 도저히 맞지 않는 거죠. 예. 이번에 그 조국 교수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의혹이죠, 의혹. 의혹을 봐도 그렇죠. 도대체 조국 교수의 입지가 또는 그동안 그 자기 주장과 아까 책에서 썼다는 또는 너무 맞지 않으니까 과연 조국 교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조국 교수가 사실은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 이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예. 이 선대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의혹을 살 만한 일을 많이 해왔다. 예. 이렇게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그 가치가 있다면 예. 내 것을 챙기자. 예. 우리 예. 가족을 챙기자. 예. 우선 내 배를 불리고 등을 따뜻하게 하자.
그것이 아니었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산호맹 운동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부르짖었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그게 강남 좌파인가요? 좀 더 그 교원 영색을 통해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 걸 챙기자. 예, 결국은 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것을 챙기자.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는 건 뭐 나무랄 거 없는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요.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검찰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자기 몫을 불려나가겠다. 내 가족의 복지를 키워나가겠다. 예, 이것이 강남 좌파들의 그 본질적인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수사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은 검찰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쏟아졌던 각종 의혹 예. 그리고 또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가해졌던 사법 판단적 잣대를 들이대면 그 조국 교수가 그대로 무사히 지낸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은 다 떠올리죠. 네네. 사실 그 네티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요즘 정유라 참 미안하게 됐다. 알고 보니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과연 갈 수 있냐 자체도 의문스럽지만 간다고 해도 그러면 검찰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검찰이라는 곳은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곳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인데 네네. 지금 터진 것만 가지고 그냥 덮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평소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지 아주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의혹이 터졌는데 그 점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가장 그 먼저 터져 나온 것이 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통해서 그 기술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출받은 50억 원의 자금을 중간에서 흐지부지 먹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불거져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폭발력이 큰 것이 조국 후보의 딸, 조민, 조민의 특혜 의혹입니다. 특히 그 입시 부정 내지는 입시 파행 요구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 안 하는 대목 아닙니까? 오히려 병사 비리보다도 더 심하게 나무라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병역 문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조금은 이해해줄 만한 구석은 있는데, 특혜 입학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또 그 학생이 계속 승승장구 발전한다. 이건 참 학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보도가 맞다면은 한 번도 필기시험을 안 치르는 셈 아닌가요? 그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나 대학교 입학 시험 가운데 약간씩의 그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몇 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은 정원 외의 전형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이 이제 남들이 들어가기 힘든 외국어 고등학교다. 이번 조국 후보의 딸이 그런 경우였고요.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 인턴 생활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조국 후보는 불법 입학은 절대 없었다. 예. 가짜 뉴스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논문을 작성했다는 그 이유 그 사실을 자기 소개서에서 쓰므로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예. 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도 예. 입학했어요. 예. 예. 그 과정은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말이 없습니다만은 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예. 부산대학교 의료전문대학원으로 예. 또 옮겨갔는데 이때 반드시 봐야 될 그 MEE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험을 안 보고 또 어떻게 예. 그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참 이상하고 또 의학 전문대학원에서 2차례나 유급을 했는데도 예. 장학금을 받고 예. 계속 공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여러 사람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고 또 눈앞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기기묘묘한 안을 다 누가 냈나 모르겠어요. 일관되게 뭐 깊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녀들의 대학 입시 성공은 부모들의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예. 정보력 더하기 부모의 영향력 네. 더하기 돈인데요. 네. 강남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이의 처해 있는 상황과 실력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전문가들과 계속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이제 골라서 가는데 그런 학부모 가운데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이 이 조국 씨 부부가 아니었나. 조국 씨 본인이 아니었다면 조국 씨의 부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또 오늘 석간 보도에 따르면은 조국 교수의 동생이 교사를 채용하는데 그 재단에 예, 뭐 돈 1억씩 받고 2명을 부정 채용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립학교 재단 운영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비리 위험 가운데 하나가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제 뒷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사립학교 교원들 사이에서는 비밀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뭐 의혹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100% 사실로 확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조국 교수 거취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사퇴하는 건데 뭐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죠? 어떻습니까? 예, 조국 교수가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네, 너무 먼 길을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조국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감수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일단 밀고 나가보자. 이것 많은 장관들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말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꿋꿋하게 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난관을 돌파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청문회 하루만 이렇게 저렇게 떠들 뿐이지 대통령이 청문회 했으니까 자 이제 내 뜻대로 장관 임명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예,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국내 분노가 아우성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반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미묘하잖아요. 총선 앞두고. 그렇죠. 지금 조국 교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국 교수를 털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보수 우파에서는 역설적으로 조국 교수가 임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들이. 네, 그렇죠. 이 참 좋은 그 정전거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내년 4월까지 계속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조국 교수를 임명할지 그거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 떨어버리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청와대의 고민이 매우 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밀고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일이란 건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 뭐 고대 여러 학생들의 움직임도 뭐 촛불 집회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리고 이러한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수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인데요. 그 표밭이 흔들리면 집권당으로서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조국 장관 후보를 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악수를 둔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교수가 대권 후보로까지 가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죠. 대권 후보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집니다. 그 대권 후보는,커녕 그 장관으로서 몇 달 동안 소임을 다하는 것만 해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번 그 조국 교수 소동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 얘기는 일단 안 나오고 있지만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기영 선생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 생각이 맞다, 틀렸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틀렸다면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만한 그러한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좀 뭐 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에 조기영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